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순매수 중이던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FOMC 여러 가지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또 잭슨홀 미팅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이슈가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과연 어떤 지표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이런 해석이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2부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인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의 위원님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또 목요일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요일마다 위원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허반석 위원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저께 도하나님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네.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방송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네. 방송에서요. 네. 네, 오늘 저는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생일을 알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와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제 생일까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고요. 네. 제가 왜 알게 됐냐면 네. 노란톡방에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이렇게 생일 축하를 이렇게 딱딱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가서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훈훈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데 이런 노란톡이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훈훈하게 제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노란톡방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혼날 것 같은데요. 제 생일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관련돼서 노란톡 안내를 드린 겁니다. 제 생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 목요일 팀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정말 잘해 주시고요. 이렇게 불안할 때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두 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장 키워드 정리 어떻게 되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의 키워드가 또 겹쳤습니다. 하반기 대응, 무엇보다도 이 테이퍼링과 잭슨홀 미팅 계속해서 이번 주 이 이벤트를 두고 좀 관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오늘 했죠.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꼽은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은 게임주와 관련된 이슈 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됐는데 일단 먼저 테이퍼링과 잭슨홀 미팅이 위원님들이 키워드가 좀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8월에 이제 잡혀있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미 예고를 많이 해줘서 좀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테이퍼링과 잭슨홀 미팅 이 키워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잭슨홀 미팅과 테이퍼링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시장이 한번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은 할 겁니다. 테이퍼링 쇼크를 맞고 금리 인상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수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자연적인 긴축 효과,
돈들이 풀어놨던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큰 그림 속의 상수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변수가 되겠죠. 상수는 그대로 간다. 변수는 우리에게 변동성을 가지고 온다. 이 두 가지로 놓고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이제 화상회의로 전환을 해서 26, 27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시장이 마감된 이후 이제 금요일 밤부터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텐데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 그 영향이 조금 미친다라는 것 보고서 변동성을 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행이다,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 월요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월 달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일간 13만 명이라는 확진자 수 증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확인하지 못하고 열렸던 FOMC 회의였습니다. 그 의사록을 보고서 테이퍼링이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놀랐다는 것은 일부 예방주사를 맞은 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빗대어서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파 의원들까지도 델타 변이를 입에 올리면서 이 정책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냈던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오는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는 정책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만큼 큰 발언들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잭슨홀 미팅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말미까지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좀 채널 고정하셔서 1부, 2부 모두 다 시청하시는 게 계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전 세계의 눈과 입이 좀 집중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 이 안에서 사실 이 잭슨홀 미팅 자체가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잭슨홀 미팅은 이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 정책 심포지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은 각국의 이제 경제 인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계속해서 저희가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하긴 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속도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이야기가 과연 연준의 입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좀 저희가 경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테이퍼링과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게 오늘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금리 인상 결정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금리 인상과 또 테이퍼링 같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주환 전문가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엮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전에 이제 허만수 위원님 말씀을 차분하게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보고 있고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부분 테이퍼링은 사실 미루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고 분명히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한다면 이걸 빨리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확정을 해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좋지 않군요. 또 미루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성장주가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시장은 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일정을
좀 명확하게 좀 확정을 해주면 좋은데 물론 이제 심포지엄 때 일정 확정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좀 줄여주면 오히려 계속해서 미루어서 뭔가 시장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이틀 매를 맞고 한 3, 4개월 상승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테이퍼링이 일정이 고체화되기 직전에 한 달 정도 기준에서 평균 한 5% 정도 시장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 5% 내린 거랑 비슷하죠. 5% 정도 내렸고 테이퍼링이 일정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이후부터는 시장이 한 26%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5% 내리고 우리가 물론 과거가 현재 그대로 반영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경험을 보면 5% 내리고 26% 상승하는 게 우리는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5% 내리는 매를 맞고 26% 상승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왜 이 시점에 나왔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죽여놓고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을 갖고 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신다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일정을 확정해달라. 다만 지금 연준이 쓰는 정책을 보면 화이자 백신을 확정 짓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성파 의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9월에 테이퍼링을 한다, 10월에 한다. 이런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작하면 그 뒤에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 9월, 10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12월이나 1월 달 충분히 시장에 고지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일정을 확정하는 순간 시장이 많이 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물론 그 당시에 단기적인 충격은 좀 견뎌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증시에 참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먼저 발의를 맞습니다. 했는데 저는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라든지 혹은 환율 문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7월, 8월 수출이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을 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저런 계속해서 쇼윙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결국에는 이 텐더럼이라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7월 달 물론 뉘앙스는 많이 바뀌었지만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내에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8월 달 이제 전격 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은 충격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충격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작을 수 있고 요게 이제 시차를 조금 두고 각 섹터별로 하나씩 조금 반영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늘 시장 특징을 본다면 금리 인상 했는데 불구하고 은행주가 장중에 별로 오르지 않고 마이너스 나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뭐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은행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쓸어 담는 과정을 보면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해서 장중에 은행주를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약간의 공포심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장에서 거의 쓸어 담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이런 외국인들 수급 변화도 역시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시장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혼돈스럽다 그러죠. 네. 여기서는 좀 전에 우리 허반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많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왜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는 메이저 주체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들이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도 눈치를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시장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이 없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물밑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과 잭슨홀 미팅, 테이퍼링을 함께 묶어서 보고 있는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잭슨홀 미팅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팔로우업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다른 건 없을까요, 의원님들 어떻게 보세요? 심포지엄 형식의 말 그대로 미팅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거기서 나오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시장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테이퍼링은 조금 더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니까 결국엔 방향성은 이러하겠다. 결국엔
뭔가 굵직하게 여기서 결정하는 장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널을 얻을 뿐이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수장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뭔가 시장에 변화를 줄까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테이퍼링에 대한 인사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잭슨홀 미팅 뭔지 알았는데 우리는 내일 그럼 어떤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반석 위원님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오늘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다는 건 뭐 수혜를 받는 섹터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뭐랄까요 피해를 받는 수혜군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정확하게 시장에 어느 섹터가 주도주다라고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공부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두 분께서 의견을 좀 모아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인 섹터를 우리 제작진이 꼽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게임주입니다.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면 두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던 모습이었죠. NC소프트와 펄어비스가 그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게임을 보는 건 좋아하지 직접 하진 않거든요. 근데 게임주 그리고 게임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소비자분들도 있으시고 오늘 좀 내용을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내놓았지만 지금 주가가 최저가를 1년 3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 펄어비스는 신작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제 급등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똑같이 신작을 내놓았는데 이 희비가 엇갈리는 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반석 위원님은 게임 즐겨 하시나요? 제가 게임을 최고로 오래 했던 게 네.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을 못 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네. 잘 못해요. 눈이 빨개지고 심지어 맵이 넓은 뭐 총싸움을 하는 슈팅 게임이죠. 그런 거를 하면 멀미 멀미를 나나요? 합니다. 저도요. 네. 네. 그리고 유명한 게임이죠. 뭐 스타트라고 하는 네.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동료들 중에 제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게임주 얘기가 나오면 사실 네. 뭔가 크게 드릴 말씀이 제가 좋아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저와 지근거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인간 지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성별은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눈이 크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눈을 가끔씩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뜨기도 치켜 합니다. 뜨시는 예. 분이 예. NC소프트에 대해서 한 2-3달 전에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차기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오전 매출 기준으로 애플 스토어죠. 쪽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7위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1위 오딘을 제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다 사그라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출 1위라는 상징성을 달성하지 못하자 주식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과금 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금 체계가 조금 심했다. 결국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우리가 게임에 뭔가 아이템을 사거나 과금을 했을 때에 NC소프트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닌가. 우리의 즐거움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팽배해지면서 시장으로부터 좀 질책을 받는 것 아닌가 모습이 듭니다.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의 이 단합력, 결집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피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네. 현실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로 뭐 현피라는 단어들이 10대들 사이에 뭐 20대들도 그런 이야기들 좀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임 아이템을 수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서 서로 거래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금 체계가 좀 어렵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자 NC소프트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불호가 너무 명확한 시장인데 여기서 조금 불호 쪽으로 유저들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데 신작,
기대했던 신작도 매출 1위를 찍지 못하자 여지없이 조금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외치는 허반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2019년도 최저점이 45만 1,500원인데요. 19년도 5월 27일 바닥에서부터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절대 올 수 없었던 라인까지 조금 왔습니다. 오늘 단기 급락을 그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미지수입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한 2호가 정도 좀 내려왔는데요. 오지 않을 것 같은 라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덜컥 사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저보다 게임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고민을 해보시는데,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땐 오지 않을 자리가 왔다라는 것은 안정세, 진정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부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나오거나 회사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처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신작 도깨비에 대한 최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영상을 보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영상이나 그래픽의 완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또 다른 나의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또 다른 나를 자아 실현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픽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 영상을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유저들로부터 보도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그래픽이다라는 그런 수준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판도 그리고 플랫폼, 메타버스, 펄어비스가 조금 더 잘 엮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따라가야 되느냐? 차트를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세선을 긋고요. 다시 한번 평행한 추세선을 긋고 이 추세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되돌림 자리가 명확하게 좀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보유자분들은 관망하시면 되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하지만 신규로 접근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보시고 기다렸다가 접근할 자리와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 안에서도 모두 같은 게임주가 아니네요. 이제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에 이제 그분들이 등을 돌리면 주가도 급락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과 펄어비스처럼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메타버스 같은 기술력을 조금 한껏 높여서 신작을 내면 또 호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게임주의 희비가 엇갈린 두 종목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님은 두 종목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아마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공포의 하루를 이제 보냈다라고 보세요. 네. 결국 이제 이 게임주의 무서움은 바로 이제 이런 급등량, 물론 이제 희망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공포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게임주에 대한 오늘 그 NC소프트의 급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이 게임 산업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게임주는 어떤 필수제가 아니죠.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재미를 찾기 위한 부분인데, 결국 이 재미를 찾는 부분이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매니아층이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서 뭐냐면 결국 이 신뢰관계거든요. 결국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하루아침에 게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신뢰가 되든 안 되든 좋든 싫든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날로 안 할 수 있는 게 게임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사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받아왔는데, 왜 이번에 이런 신작 게임이 문제가 됐냐? 이 신작 게임이 재밌다, 재미없다, 성공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런 신뢰성에 대한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뭔가 가금 체계가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나쁠 게 없다, 바뀐 게 없다라는 부분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유저분들의 폭발성이 좀 나왔고, 이런 여론이 이제 순식간에 형성되면서 사실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이만큼 하락한다, 15% 넘게 하락한다, 펀더멘털 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락한다, 약간의 이제 우려성과 공포성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하필 또 이런 하락을 가져오면 우리가 잘 보면 이 종목의 이제 공매 추이를 좀 보면 이 종목이 지난 8월달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급상에서 반대쪽에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는 가운데 반대쪽에서 기관이 공매도가 된다, 이런 건 무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상의 문제가 받아주는 쪽에 있는 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8월 2일 들어오면서부터 보면 거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두 자루 이상의 공매도가 계속 집중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마침 이 종목이 급락을 하고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부분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네. 신자가 출시에 맞추는 이런 D-Day가 오늘 형성되었고, 그 가금 체계를 문제 삼는 분명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단순히 보통 우리가 게임 기업의 신작을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당일날 크게 하락했다가 그 다음날 복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작이 발표된 첫날에 실망감으로 하락을 해도 한 2, 3일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신작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신뢰 형성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레벨 다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NC소프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게임주에 대한 두 종목의 해석 여러분들 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바로 전날에 사실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가 된 거는 게임주한테는 전체적인 호재였는데, 이렇게 다른 이슈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게임주 안에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오늘 좀 배웠거든요. 관련돼서 게임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하반기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 제스놀 미팅,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접종률은 앞으로 높아질 거고, 금리 인상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거고, 풀었던 돈은 조금씩 회수할 거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감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반기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방향은 명확한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반기 대응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허반석 위원님, 하반기 괜찮을까요?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까요? 하반기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시면 이번 주 일요일 6시 네, 돈이 되는 하반기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저녁 6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공개 방송을 열게 됩니다. 아예 오시면, 주제군요, 이게. 네, 돈이 되는 하반기 전략이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내가 사야 되나? 현금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8월은 크게 보자라는 의미로 크게 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나와도 테이퍼링은 진행될 거고 금리 인상은 할 거고, 그때까지 지수의 우상향은 있었고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자연 긴축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 향상을 통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소비재,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도 하원 가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고서 하반기 대응 전략도 좀 짜보면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들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산업적으로나 테마적으로나 어느 섹터를 조금 더 보는 게 나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 보험주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가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도 리치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차입금이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0.25%포인트를 올린 부분은 미미할 수 있겠지만 건설 쪽에서 차입금이 높다던가 아니면 리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렌터카도 그럴 수 있겠죠. 결국엔 차입금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높은 섹터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연내 한 번 정도 더 추가 인상되고 앞으로 글로벌 정세상 금리 인상은 조금씩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볼 때는 어느 섹터를 볼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소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계 셀링 보고서도 변동성이었죠. 하지만 뭐 DDR5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의 24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9월 3일 발표될 8월의 고용 지표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9월 테이퍼링의 하나의 기준,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죠. 테이퍼링에 대한 요건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완연하게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의 회복이 실질적 수치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용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이 부분들이 데이터로 반영이 되면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을 위한 요건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변동성 변수들도 보시되 큰 그림 속에서 이 시장이 상승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실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누누이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방 분들도 여러 가지 차익 실현들을 막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내놓고 계시는데 결국엔 현금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하나하나 반등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대응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왜냐? 변동성은 일단 피하자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 되는 정보를 가능한 한 저도 머리를 짜서 일요일 저녁 6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하반기 대응 전략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에 나랑 함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이야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꼭 하반기 대응 전략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어지는 2부에서 하반기 전략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주유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주식 뇌구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저희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자, 먼저 포트폴리오 내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포트 내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허반석 위원님은 아까 살짝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다고요?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가져가도 되는데 네네.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일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해놓으면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이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액션을 좀 취해가는 게 오히려 몸소 더 다가오시지 않을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삼성 SDI, 이마트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익 실현하기가 아깝기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은 없고 나는 오리온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지만 방송상 오리온은 수익 실현을 익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FA나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로서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H바텍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KH바텍이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의 연일 매수세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서 전 고점 영역 또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방송에서는 수익 실현을 또 KH바텍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매력도 여력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흥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보실 분들은 노리셔도 좋다라는 추가 코멘트를 좀 남겨놓은 채 방송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인 종목 중에 하나가 BH입니다. 아,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BH가 수익일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 구간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BH는 갤럭시, 삼성전자의 수혜도 받고 있지만 애플의 신작이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고 RF PCB 관련된 부분 중에서 사업이 조금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포기할 부분들은 포기하고 더 가져갈 이 기업들은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BH는 오히려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을 할 텐데 BH는 일부 가져가도록 BH는 그대로 홀딩하고 좀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 하반기 대응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챙겨가는 방향으로 포트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리온과 KH바텍은 익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원 전문가님의 포트 내에서도 리뷰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침 방송이 없어가지고 네. 일부 좀 익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노란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고점에서 한 번쯤 정리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정리를 못 하신 분은 이만큼 밀렸으면 제 생각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급락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KB금융인데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제가 장기 종목 위주의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KB금융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좀 크게 볼 수 있는 주봉 차트인데 KB금융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69,000원에서 2018년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손바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면서 언제 올라가나 어떤 모멘텀이 있나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지금 주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의 손바뀜은 몇 년 만에 최대 손바뀜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위쪽에서 살짝 조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금리 인상도 한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최소 제가 봤을 때 2년 이상 끌고 가야 됩니다. 2년 이상 끌고 가야 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직전 고점이 69,000원인데 뭐 여기는 말을 안 해도 여기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아래쪽에서 거래량의 손바뀜이라면 고점을 넘어서서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은행주를 큰 폭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조금 장기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또 움직인 종목 중에 KB금융이 있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와 KB금융까지 포트 내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트에 새롭게 편입이 될 히든 종목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허반석 위원님, 오늘 난이도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최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하 연습 문제 정도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저 도 하나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더 많이 계획된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너무 쉽게 주시네요. 네, 그러면 뭐 5개 정도로 함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 아침, 매일 아침이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 종목이 있을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 종목이 있는데 그 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하는 팬분들이라면 세 가지로 종목이 압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말 강한 힌트를 좀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뭘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분기점에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 종목이나 IT 성장 쪽 이분법을 좀 많이 봤는데 최근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이 조금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으로 좀 줄어들면서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매기가 좋은데 미국 시장을 보면 압도적으로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재 관련된 섹터인데 네. 아마도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이 정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소비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경기 확장 소비와 관련돼 있는 기대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마 이 종목을 맞추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난이도 조절이 나오네요. 반석 위원님께서 쉽게 내주셨다면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종목은 오늘은 좀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소비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감이 좀 안 잡히네요. 알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보면 유튜브 네. 채팅방에서 간다 뿅 간다님이 정답 현대로템이라고 외치셨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분양이라고 했 예, 간다 뿅 간다님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런 멘트 잘 쓰시던 PD님이 계셨죠. 네. 네, 경고 하나 드립니다. 분양은 현대로템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통되는 네. 단어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상반기 신규 수주가 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4조 원인데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이 3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조 원 신규 수주를 받았는데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3조 9천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규 수주 금액 측면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주택 수주도 약 3조 3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7배, 3배 가까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 32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 이거 맞나요? 하고 여쭤보면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고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이 종목이 미국 소비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력 공장 중에 하나가 남미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남미에 주력 공장을 두는 이유는 미국을 수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력 공장이 남미에 있고 그 남미에서 미국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점에 소비주로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미국 소비 시장, 소비재를 공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명확하게 소비재라고는 했지만 어떤 품목인지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먹는 건지 입는 건지 씻는 건지 타는 건지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 뭔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좀 확정적인 부분, 지역이 용산, 공릉, 광운대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노원에서 또 한 부지를 했죠. 대부분 이 브랜드는 센트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역세권 자체 개발 사업 부지가 확보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건설주들은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2, 3년 뒤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용적률을 좀 높이자라는 방향성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연된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 가치가 좀 서울시 안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 확보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3가지 힌트는 다 들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힌트가 현대로템이었네요. 네, 그러게요. 약간 뒷걸음질집에서 잡은 느낌이긴 한데 정말 명확한 힌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경고 취소해 주시죠. 네. 한 번 나간 옐로 카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차가운 도시의 남자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지원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 힌트를 더 주시죠, 위원님. 예, 어느 섹터인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가 식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이쪽부터 해서 화장품 주로 이렇게 사이클이 많이 그렇죠,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소비재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거의 매물 폭탄을 쏟았을 때 유일하게 매수한 소비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옷입니다. 옷. 그러니까 이게 의외인데 외국인이 최근 1개월 동안 강한 매도세를 내보이면서도 소비재 중에서 유일하게 매수한 섹터가 옷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의복과 관련된 쪽은 어쨌든 이제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풀리면 밖에 나가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소비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남미의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힌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또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 중에 제가 자주 가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해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에 대한 힌트는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은 2부에 강의가 있으니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을 좀 듣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 변동성 확대를 조금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일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했고요. 뭔가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에서 굳이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손실적인 종목들은 일부 남겨놓았는데 개개인별로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강하게 종목 수를 줄여나가실 부분들은 줄여나가시고 익절하셔서 현금화하실 부분들은 현금화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일요일 저녁 6시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 우를 범하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부분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내실화는 이번 주, 다음 주 꼭 필요하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라도 일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믿고 보는 목요일팀, 주유소 목요일팀과 함께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2부는 이주환 전문가님의 명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3부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유소 1, 2, 3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